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왔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가정마다 축복이 넘쳐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책을 읽어드릴게요. 예지몽 한정수량 입고되었습니다 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은 몇 시간 후 페니는 예지몽을 보고 군침을 흘리는 손님들과 좀처럼 꿈을 팔지 않은 달러구두사에서 난처해 하고 있었다. 달러구두는 평소와 다르게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꿈 주위를 서성거리며 판매를 방해했다. 예지몽 1개 주세요. 아니 2개 주세요. 실례지만 꿈에서 어떤 미래를 보고 싶으신지요? 그걸 꼭 말래야 하나요? 그 이꿈만큼은 꼭 필요한 분에게 드려야 해서요. 보시다시피 수량이 많지 않답니다. 이번 주 복권 당첨 번호를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그런 용도로는 팔지 않습니다. 뭐예요? 기껏 물어놓고 손님을 가려서 판다는 거예요? 손님이 씩씩거리자 페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재빨리 다른 꿈을 권했다. 여기 이 꿈은 어떠세요? 지구가 멸망하는 꿈인데 손님께서 최후의 인류가 된대요. 엄청난 경험이 되지 않겠어요? 됐어요. 손님이 단가를 거절했다. 공무원 시험에는 언제 합격하는지 보고 싶다던 손님과 미래의 아내를 미리 보고 싶다던 손님에 이어서 이번 손님마저 화를 내며 나가버렸다. 페니는 프런트로 돌아와서 볼멘 소리를 냈다. 이러다 하나도 못 팔겠어요. 기다려보자꾸나. 외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가데 코코는 왜 달러구트님에게 납품하는 걸까요? 팔아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페니는 달라고들 욕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꿈이 불티나게 팔릴 만큼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르고 골라서 우리 가게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사람들한테 팔기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친구인 달러구트님에게만 파는 거란다. 그럴 리가요. 무려 예지몽이잖아요. 그건 너무 겸손한 생각이에요. 원하는 미래를 골라서 볼 수 있다면야 그렇겠지. 하지만 그녀에게도 그런 재주는 없어. 기껏해야 미래의 한 장면밖에 보지 못한단다. 아주 짧지. 찰나와 같아. 그래도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라고요. 그래? 과연 그럴까?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더라도? 딱 한 장면? 예를 들어 야구공을 놓친 꼬마가 코앞을 쌩하니 지나간다든가 다 끓은 홍차를 쳐다보고 있다든가 하는 일상적인 장면도 굉장하다고 할 수 있겠니? 그런 시시한 거 말고요. 저 꿈들은 그런 시시한 것들이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특별해질 수도 있겠지. 외도 아주머니가 장난꾸러기처럼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이 마치 달러구트가 자주 짓는 표정과 똑 닮아 보였다. 페니는 달러구트와 외도 아주머니가 이렇게 어떻게 30년 넘게 팀워크를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달러구트는 여전히 예지몽 판매대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물론 계속해서 손님들을 쫓아내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급해 보이지 않았다. 나림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영화 관람이 무료였고 공짜 영화를 보며 잘 만든 영화의 시나리오를 곱씹거나 관객들이 생생한 영화 평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림은 영화 상영이 끝난 뒤 출구에 서서 관람객들을 배웅했다. 커플로 보이는 손님 2명이 마지막으로 영화관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어땠어? 난 그럭저럭 괜찮던데. 내용이 너무 뻔하지 않아? 배우만 다르고 내용이 다 어디서 봤던 이야기 같아. 소재도 비슷하고. 나림은 자신의 생각과 손님의 생각이 맞아떨어지자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이 시나리오 작가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생각했다. 나림은 팔걸이 밑에 우수수 떨어진 팝콘들을 쓸어담으면서 온통 시나리오 생각뿐이었다. 나림은 첫 작품으로 꼭 열애물을 쓰고 싶었다. 로맨스 영화 특유의 발랄한 포스터도 좋고 통통 튀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점도 좋았다. 게다가 쏠쏠한 이야기거리가 주위에 널려 있었다. 매점에서 일하는 A양과 매표소의 B군은 자기들만의 수신호를 써가면서 비밀 연애를 하고 있고 오징어 버터구이를 기가 막히게 굽는 시군과 주차장 안에 안내일을 하는 D양 이야기도 꽤 흥미로웠다. 하지만 시나리오로 써내기에는 너무 평범했다. 평범한 이양 영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장치.
나림은 아직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림씨 오늘 끝나고 뭐해요? 옆에서 나처 부스러기를 치우던 동료 아르바이트생이 물었다. 오늘 고등학교 친구랑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왜요? 근처에 조용한 점집이 있다고 해서 예약을 해놨거든요. 나 혼자 가기엔 조금 떨려서 같이 갈까 했죠. 나름씨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가로 성공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랑 다음에라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괜찮아요. 나름이 거절하자 동료 아르바이트생 새초롬한 표정을 지었다. 에이, 그런 거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름이 서글서글한 동료를 달랬다. 퇴근 후 곧장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온 나림은 흥미로운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건 바로 그녀의 10년 지긴 친구 아영이 새로운 연애 소식이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계속 꿈에 나왔다는 거지? 며칠 밤을 계속 나오더라니까 진짜 좋아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까지 하고 그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정자의 정아영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가능성이 높겠다 싶었지. 이제 와서 자존심이 밥 먹여줄 것도 아니고. 멋지다. 이제 정식으로 만나기로 한 거지? 저번 주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아직도 얼떨떨해. 조금 고치면 그럭저럭 괜찮은 오메스물 하나 나오겠는데? 시나리오로 쓰기엔 너무 약하지 않아? 우리끼리 수다 떨 때는 재밌지만 영화에 쓰기엔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내가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봐. 다른 사람들 연애는 다 영화 같아. 나림은 접시에 담긴 식어 빠진 커리를 휘휘 지으며 한숨을 푹 쉬었다. 식당을 나온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철제 프레임에 싱글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까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다. 어디 좋은 소재 없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손님. 기운찬 달러굿도 하는 달리 페니는 힘 빠진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다. 방금까지 예지몽을 사러 왔다가 달러굿가 돌려보낸 손님만 300명은 넘었기 때문에 페니는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했다. 어떤 꿈을 찾으십니까? 재밌는 꿈을 꾸고 싶어요. 이야기 소재가 될 만한 거라면 더 좋고요. 손님은 한정 판매 상품들이 놓여있는 판매대를 대충 휙 둘러보았다. 분명 눈길이 닿는 곳에 예지몽이 수북이 쌓였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팔리지 않아서 박스에 담아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꿈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 페니는 달러구뚜가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아니나 다를까 달러구뚜가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가더니 먼저 말을 건넸다. 시나리오 공모전을 준비하신다죠? 저에 대해서 아세요? 나림이 반문했다. 그럼요. 저는 다녀간 모든 손님들을 기억하죠. 어머, 죄송해요. 저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어요. 물론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사실 손님은 지난 2년간 여기 있는 꿈을 거의 다 꾸셨답니다. 나림이 얼굴은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느라 잠깐 찌푸렸다가 이내 실망한 기색으로 바뀌었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요. 그 중에 시나리오 소재로 쓸만한 건 없었나 봐요. 저는 아직 참신한 이야기를 못 썼거든요. 사실 아직 꾸지 않으신 흥미로운 꿈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죠? 그건 달라붙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한 박자 느리게 덧붙였다. 바로 예지몽입니다. 전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나림은 달라붙의 제안을 맥없이 뿌리쳤다. 페니는 손님이 반응이 신기했다. 예지몽을 꾸고 싶지 않으세요? 내용을 미리 아는 건 재미없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사는 것도요. 스포일러는 딱 질색이에요.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미리 안다면 정말 불행할 거예요. 좋은 미래들 본들 그게 진짜라는 보장도 없는데 괜히 나한테 해줄 수도 있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감만 커지겠죠. 다들 자신이 최종 목적지를 궁금해하시던데 손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이번에는 외도 아주머니가 질문했다. 페니가 보기에 외도 아주머니와 달러굿들은 지금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였다. 목적지요? 사람은 최종 목적지만 보고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따위가 아니잖아요. 직접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가끔 브레이크를 걸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제맛이죠. 유명 작가가 되는 게 전부가 아닌걸요. 전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해안가에 도착하든 사막에 도착하든 그건 그때 가서 납득하겠죠. 달러굿들은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제 대답이 너무 장황했죠? 나림은 미망해서 콧등을 슬쩍 긁었다. 전혀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현재에 집중하면 그에 걸맞은 미래가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럼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나림이 자신 있는 대답에 달러붙고 활짝 웃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 이해 지몽을 추천합니다. 걱정하세요. 원치 않은 미래는 보지 않을 겁니다. 아주 찰나의 미래를 보시겠지만
그것마저 잊어버리실 겁니다. 다 잊어버린다면 왜 이 꿈을 추천하시는 거죠? 글쎄요, 언젠가 갑자기 다시 생각날지도 모르니까요. 속는 셈 치고 하나 가져가 보십시오. 늘 그랬듯이 요금은 후불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싸 보이는 꿈인데 제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어쩌려고 덜컥 주시는 거예요? 손님께서는 한 번도 요금을 미납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감정이 풍부한 손님이라 저희가 늘 신세를 지고 있지요. 페니, 이 손님에게 예지봉 하나 내어드리렴. 잠시 후 나림은 페니가 건넨 꾸러미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하며 가게를 나섰다. 가만 보니 달라구트님도 청개구리 같은 면이 있네요. 페니가 판매대 위 먼지를 털고 있는 달라구트에게 말했다. 내 판매 방식이 이상하니? 사겠다는 손님에게는 팔지 않고 안 사겠다는 손님에게는 굳이 손에 쥐어서 보내시니까요. 아가네비 만든 예지몽은 미래를 보고 싶어하는 손님에게는 실망스러운 상품이지만 전혀 기대하지는 않던 손님에게는 뜻밖의 작은 선물이 되거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도 나처럼 오래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알게 될 거다. 오늘은 왜 그 말을 안 하시나 했어요. 페니가 뽀르통하게 대꾸했다. 나림은 아주 짧은 예짐을 꾸었지만 이튿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후 일주일 동안 골똘히 새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했고 마침내 친구인 아양 이야기를 소재로 함기로 결심했다. 어전히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정말 이걸로 괜찮겠어? 꿈속의 남자라니 로맨틱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심한 소재 같은데 대사나 캐릭터에 힘을 준다고 해도 말이야. 나림과 아영은 지난번에 왔던 커리 전문에서 저녁먹을 먹으며 나름이 새로운 시나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들 만한 장치가 없을지 각자 생각에 잠겼다. 나림은 접시에 남아있는 당근 조각들을 포크로 잘게 으깨고 아영은 매트를 만지작거렸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아영의 핸드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핸드폰 화면에는 종석이라는 두 글자가 가득 찼다. 나림은 눈앞의 모든 것을 느릿느릿 눈에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재빠르게 상황에 대한 스토리가 머릿속을 가득 메우더니 그녀는 놀랍도록 또렷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흐물흐물한 당근 조각, 아영이 만져거리고 있는 이 테이블 매트의 접히 모양, 그리고 때마침 울린 핸드폰과 화면 속 핸드폰에 뜬 아영이 남자친구 이름까지. 심지어 나렘은 아영의 그 남자 이름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종석이라는 사람이 아영이 남자친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남자친구야? 나렘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아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다. 나림은 갑자기 머릿속에 산재해 있던 불규칙한 시나리오의 장면들이 빈틈없이 끼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종석과의 짧은 통화를 끝낸 아영에게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데자비? 응? 뭐라고? 나 방금 데자비를 겪었어. 내 남자친구한테서 전화 오는지 지금 이 장면. 꿈에서 미리 본 것 같아. 정말 신기하다. 나림은 단 몇 초의 짧은 순간에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치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미리 준비되어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일련의 생각들이 착착 정리되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어때? 꿈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사랑에 빠지는지를 미리 본 사람이 연애 컨설턴트가 되는 이야기를 쓰는 거야. 지금처럼 너랑 종성 씨가 이미 살고 있는 장면을 난 꿈에서 미리 본 거지. 자기 연애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애에 대한 예지몽을 보는 컨설턴트. 나림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 내려갈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띵동. 1011번 손님께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예지봉의 대가로 소량 도착했습니다. 외도 아주머니, 지난번에 팔았던 예지봉 팔이에요. 말해요. 손님들에게서 꿈값을 지불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 잘 됐구나. 아가네 코코가 대금을 받으러 올 때가 됐으니 내일 현금으로 바꿔놔야겠어. 그동안 가게에는 나린과 같은 유형의 손님들이 여러 다녀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지몽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지만 달러굿즈의 권유로 꿈을 사갔었다. 띵동, 예지몽의 대가로 신기함이 소량 도착했습니다. 예지몽의 대가로 호기심이 소량 도착했습니다. 꿈값이 정말 다양해요. 이거 보세요. 신기함이랑 호기심도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 보자. 등 뒤에서 눈곱을 저울로 닦고 있던 달러굿즈도 관심을 가졌다. 멋지구나. 역시 쓸만한 꿈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건 손님들이 몫이라니까. 그가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알림창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달러굿즈 방금은 업데이트 알림창이 뜬 것 같은데 혹시 그냥 끈 건 아니죠? 바이러스 검사랑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한다니까요. 외도 아주머니가 미심쩍게 쳐다봤다. 너무 자주 뜨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도 달러굿즈가 얼버무렸다. 그런데 데자뷰가 뭐예요? 페니는 함께 도착한 상무기를 살피다가 모르는 단어를 발견했다. 손님들 전부 데자뷰가 엄청 신기하다고 후기를 남기셨어요.
데자뷰? 이미 보았다는 뜻이지. 최초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을 이르는 말이란다. 재밌지 않니? 손님들은 우리가 파는 자투리 예지몽에 예쁜 이름까지 붙여주었어. 정말 독창적이야. 달러구두가 감탄했다. 페니, 그거 아니? 대부분이 손님들은 데자뷰를 신기하기는 하지만 뇌의 착각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시해버린단다. 외도 아주머니가 말했다. 정말요? 아유, 너무 시시해요. 기껏 예지몽을 팔았는데 겨우 이 정도 반응이라니. 페니가 김샌다는 듯 목덜미를 긁자 달러구두가 껄껄 웃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지. 미래를 봤는데도 아무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잖니. 그야 당연히 그렇겠죠. 뭘 본 게 없으니까요. 페니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었다. 그러면 된 거랑다. 달러구두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이 마르군. 시원한 에이드나 한 잔 만들어야겠어. 자, 오늘은 특별히 방금 들어온 호기심을 몇 방울 넣어볼까? 달러구두는 잘 들고 창고로 사라졌다. 이래서 아가네 코코가 우리 가게에만 자투리 꿈을 가져오는 거야. 다른 데서는 일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몰라서 안 봤거든. 웨더가 속닥거렸다. 페니는 달라구뚜가 아무에게나 예지몽 팔지 않고 진득하게 손님을 기다렸던 것을 떠올렸다. 아주 잠깐 페니는 달라구뚜야말로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달라구뚜님이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페니가 중얼거렸다. 창고로 갔던 달라구뚜는 금방 돌아왔다. 신선한 호기심을 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봤어. 자, 한번 마셔보게. 달라구뚜가 내민 레모네이드는 바다에 담갔다. 뺀 것처럼 맑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페니는 에이드를 발라서 꿀꺽꿀꺽 마셨다. 살짜릿하고 상큼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게다가 호기심이란 생각이란 훨씬 유쾌한 기분이었다. 페니는 갑자기 의욕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달라구뚜님, 전 아가네 코코네님이 꿈을 연구해보고 싶어요. 궁금한 게 엄청 많거든요. 페니는 학습 의욕에 불타올랐다. 연구하다 보면 진짜 애지몽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연구하다 보면 진짜 애지몽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일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요. 연구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그걸 연구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여태껏 얼마나 많았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달러구트가 의문심장하게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대단한 미래는 여기 없단다. 줄곧 현재 오늘 밤의 꿈들이 있을 뿐이지. 달러구트는 레모네이드 잔을 들고 손님들 틈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있다가 여러분과 다시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